오늘 이제 볼 거는요. 이거 전까지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 전까지는 복습이 돼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오늘 볼 거는 이제 현대소설 행동강령인데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거 이전에 배웠던 거 뭐예요? 고전소설이랑 유사해요. 왜 유사하냐면 똑같은 소설이기 때문에 유사한 것 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는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문제 풀 때 시간이 적게 걸린다 많이 걸린다? 시에 비해 많이 걸린다. 왜? 텍스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잖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스크롤 압박이 당하잖아요. 근데 마더톤이나 이런 거 펴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시에서 시 권장 시간이 짧게 형성되어 있긴 한데 시와 소설의 권장 시간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라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시 같은 거 물론 쉬운 것들 뭐 3분 만에 풀어라 4분 만에 풀어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긴 시 그리고 소설을 갖다 놓으면요 분명히 소설이 텍스트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비슷하게 잡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현대시가 어렵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소설도 그렇게 오래 읽지 말라는 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글자 수로 따지면 거의 4배인데 풀이 시간을 똑같이 잡아요. 그 이유는 얘네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읽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려줬을 거예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무슨 타기? 이어타기. 어떻게? 중요한 것만 척척척척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조금 복잡해. 예.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얘는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요.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다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은 소설을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 신소설 얘기해주나요? 신소설? 네. 자, 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소설, 그 다음에 현대소설로 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수능 특강 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점을 나누는 게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었다. 이 작품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신소설의 이제 대표격으로는 뭐, 이혜조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 최찬식, 그런 작가들, 몰라도 돼요. 수능 안 나와요. 신소설은 안 나와요. 신소설은 어려워가지고 못 나올 거고 작품성 이런 거 좀 복잡해요. 뭐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간단해요. 신소설은 안 나온다.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어떤 개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설의 개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소설의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본격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도대체 본격적인 소설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소설의 특징이 뭐냐? 고전과 차별화되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그 국문학자들은 왜?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왜 고소설, 신소설, 현대소설로 이제 분류를 했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현대소설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첫 번째 조건은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요.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내용과 형식. 뭐 당연한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소설로 구분이 된다.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로 넘어오기 위한 그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선생아 신소설은 뭐길래? 자, 신소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내용과 형식이 바뀌긴 했는데 현대소설만큼 완벽하게 바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화의 그 중간 부분이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에서 현대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신소설 같은 경우는 내용은 있어. 근데 형식이 부족하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내용이 뭐냐? 이 내용도 쌤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통속적 그리고 뭐라 그러는 게 좋을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 통속적이거나 아니면은 신유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새로운 유형. 가짓수가 많아서. 예를 들면은 계몽 이런 거. 뭔 말인지 알려줄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의 내용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즐겁고요. 물론 우리가 재미없게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랑 감성이 안 맞아서요. 첫 번째, 재미없게 읽는 이유 첫 번째는 감성이 안 맞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읽기 힘들어서요. 왜? 워딩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를 했다니까? 그러면은 그 시절 사람들은 그 내용이 어렵겠어? 그렇지 않죠. 고전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소설을 갖다 주면 못 알아듣겠죠.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투야?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근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읽었던 책들 뭐 대표적인 홍길동전, 흥부전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동화책이라고. 그리고 뭐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도 뭐 호질 뭐 잘 모르겠지만 양반전 뭐 이런 거 해도 그래봤자 좀 하하하 재밌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막 어떤 거 있어 막 꿈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 혼내주고 어때요? 사실 이런 내용이 뭔가 우리한테 울림을 주진 않아요. 또는 가르침을 주진 않아요. 가르침을 줘? 아 나도 홍길동처럼 멋진 사람 돼야지? 완전 유치하잖아. 물론 시대가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특정 작품들 중에서는 어떤 교훈이 진한 경우도 있는데 그 교훈도 단순해. 욕심 부리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많냐면 고전술 딱 읽다가 마지막에 와 재밌게 읽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현대소설은 어때요? 끝나고 여운이 남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래서 이 통속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통속적이라는 게 즐거움이 너무 좋아. 무조건 즐거운 추구야. 뭐 교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교훈은 좀 딥한 거예요.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교훈 말고 좀 소설이 담고 있는 어떤 깊은 맛.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6.25 때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깊은 거를 담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이 통속적인 개념이 고전소설의 메인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메인 포인트였을까? 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어떤 깊은 울림들은 얘는 왜 갖고 있지 않을까? 단순해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돼라는 그 개념이 없었던 게 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라는 개념도요. 뒤에 와서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재미만 보다가 이제 이때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 신유형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시대상을 좀 많이 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써진 어떤 귀여운 동화책을 읽었어.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야. 뭐 불꽃놀이가 날아간다. 불꽃놀이가 펑 터진다. 그래서 가족이랑 재밌게 보고 왔다 하는 귀여운 동화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대상을 담았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불꽃놀이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불꽃놀이 없었으니까 시대상 담은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시대상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라든가 불꽃놀이라는 거는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존재가 있는 것 뿐이잖아. 쌤이 말하는 사회상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이 순간만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예를 들어서 뭐 계엄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사와 관련된 문제, 의사 뭐 수 늘리는데 그것 때문에 충돌한 걸 소설로 쓴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니면은 코로나가 터졌어. 이런 문제들. 거기서 우리가 느끼고 겪었던 것들. 이런 게 시대상인 거야. 불꽃놀이가 나왔다고 시대상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별주부전 알아요? 저 쉽게 갑시다. 홍길동전 알죠? 계속 이걸로 하네. 만만하죠? 홍길동전 알죠? 홍길동전 언제 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옛날에. 정확히요. 그러면 조선쯤? 야, 조선이요. 500년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쓴 지 우리나라가 80년밖에 안 됐어요. 500년 중에 언제예요, 조선? 홍길동.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특정했어요. 특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내용상에 이 시대를 담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못 느끼죠. 그냥 여기저기 해가지고 막 슉슉슉 했다. 그게 재밌잖아 그냥. 근데 시대상 담았어 못 담았어? 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못 담았죠. 내가 말하는 시대상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지금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특수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성을 담기 시작한 게 이제 바로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신소설부터. 요즘에 우리 이런 문제들이 있어 우리 사회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못 간 이유는 뭐예요? 형식도 부족하고 내용도 부족해. 자,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의 내용은 우리의 어떤 삶은 담았어. 근데 뭔가 깨우침은 못 줘. 그냥 웃겨. 그러니까 홍길동인데 약간 우리 사회를 담은 홍길동 느낌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라고 치면 코로나 시대 마스크 훔치는 도둑이 있더라 엄청 웃기지 않니? 이 정도 수준인 거야. 이해갔어? 거기까지밖에 안 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사람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뭔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 그러면은 조금 더 현대소설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근데 야 코로나 때 마스크 훔치는 도둑 엄청 웃기지? 막 이렇게. 이 수준에 그친 게 신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현대소설로 가면은 점점 생각하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마스크 훔치는 도둑이, 야, 이때는 뭐 쌀 훔치는 도둑이고 이때는 마스크 훔치는 도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인 게 그리고 이때보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고전소설 때는요, 뭐가 없냐면요, 병치 구조가 없어요. 병치 구조가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주인공이 나왔는데 A라는 주인공이 뭘 하는 동안, 그런데 B 한번 봐보자. B가 뭐 하고 있는지 하면서 B도 동시에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구조는 굉장히 흔해요. 왜? 드라마를 봐도 남주가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여전히 여기서 뭐 하고 있고 나오죠. 플롯 막 전환되면서.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홍길동이 가는 대로 그냥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녀요. 이해 가요? 복잡하지가 않다고. 근데 이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예요. 심지어 미래 갔다 과거 갔다 하죠. 여기서는 해봤자 회상, 해봤자 꿈, 단순해.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날아다니고 그냥 막 카메라 시점이, 그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뭐 엄청 복잡하잖아. 그런 형식이 들어오고 시점이 들어와요. 시점이 들어와, 시점이. 이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또는 3인칭 관찰자.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등장인물이 보고 있는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인칭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 때는 나라는 존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주체가 소설 안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누구는 뭐 했다, 누구는 뭐 했다, 이런 식으로만 써놨다고. 근데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겨? 나는 뭘 했다로 바뀌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새로운 시점을 시도해보기도 해. 전에 봤죠? 구보시일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한 명의 시선을 보여줘. 근데 그렇다고 1인칭은 아니야. 봤었잖아 그때. 기억나? 구보시일을? 그때 그 공부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시점의 장난도 치기 시작해. 이래서 현대 소설이 어려운 거예요. 고전 소설은 어때요? 시점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화면 전환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말만 알아들으면 돼. 다만 어려운 거는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렵다 뿐이지, 그것 빼고 내용도 주제도 단순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내용과 형식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케이스, 뭐 고전. 내용과 형식이 완벽히 들어온 케이스, 현대소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정은 조금 애매해요. 신소설 끝자락, 현대소설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왜? 얘가 현대소설의 시작이니까 얘가 첫 도전이야, 이거에. 얘네들을 움켜넣은 거에 첫 도전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뭔가 약간 고전스러운데 느낌도 느낄 수 있어요. 이해가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얘는 이어타긴 해줘야 돼.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허용하기를 해줘야 돼. 허용하기라는 거는 뭐냐? 허용 가능성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왜 이러는지 이입독해 하면서 허용도 해줘야 돼. 이 허용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뭐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뭐 그런 행동할 수 있지 하면서 납득을 좀 해줘야 돼. 왜?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면은 봐봐, 이때는 되게 단순해. 그 인물이 그 행동을 하면은 그게 투명하게 보여.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B의 물건을 훔쳐. 그러면은 고전소설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A가 B 싫어하나 보다 하면 돼. 얘는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A가 B 물건을 훔쳐. 그럼 A가 B를 싫어하나 보다 하면 돼. 또는 거기서 나와. 아, 그거 원래 A 거였네. 이 정도야. 꼬아봤자. 근데 현대소설은 뭐가 어렵냐면요, A랑 B의 관계가 오묘해요. 애매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생긴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고 그 상황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허용해보려고 해야 돼. 마음속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왜요? 그리고 시대상도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현대소설은 이어타되 허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가 왜 이러는 걸까? 상상을 좀 하고 얘가 왜 그러는 걸까? 이해 갔어요? 그렇게 해주면 된다. 자, 이런 것도 간단해요. 뭐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퇴근하면 원래 집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어. 그러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why를 해야 돼. 이 인간 왜 집에 안 가지 이제? 과거랑 왜 달라졌지? 그러면은 왜 달라졌는지를 찾고, 아, 그럴만하네.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고전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붙였다 하고 뭐뭐기 때문이다로 바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고전 같은 경우는. 얘는 한번 틀죠. 네가 찾아봐, 이런 느낌이야. 됐죠? 뭐 예시는 이런 겁니다. 쫙 넘어갈게요. 이런 건 이제 공부하세요. 이따 시간 줄 거예요. 55쪽. 극행동강령인데 이거는 쌤이 이제 극적 효과 이해하기라고 써놨어. 근데
그러니까 쌤이 극이라고 썼는데 극이랑 시나리오 다 포함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요, 형식이, 그러니까 그 플롯 주어진 그 내용 형식이 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좀 잘해줘야 돼요. 왜요? 화면 전환이 빠르고요. 그리고 얘는 뭘 위해서 쓰인 거야? 글로서 존재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이나 영화 상영을 위해 가지고 쓰인 각본이라고. 각본이면은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읽어줘야 돼요. 이해 갔어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밑에, 그리고, 자, 이런 거 보면요. 피난민 수용소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피난민 수용소, 너 머릿속에 피난민 수용소를 지어요. 머릿속에, 피난민 수용소 안에 있네. 그리고 회상이네? 그러면은 약간 흑백이겠다. 머릿속에서 이제 누군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그러니까 담요바지를 입고 있는 뭐 철호의 아내가 주워왔어. 널빤지 조각을 이제 입고 들어와서 부엌에 막 내려놓고 막 머리카락을 지키면서 막 숨을 막 머리카락을 치키면서 숨을 막 돌리고 있어. 그러면서 철호가 그걸 보면서 저걸 저토록 고생이 시킬 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의 이미지, 공간의 이미지 이런 거를 착착착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보면은 OL, 뭐예요? 이거 오버랩 하면은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오버랩 돼가지고 다른 화면 넘어가고 이런 것도 제일 나쁜 거는 오버랩이 이런 효과구나 이런 게 여기 나왔구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냐면 이 이미지를 직접 머릿속에서 오버랩 시켜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미지화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담요바지 안에의 모습이 있어. 그러면 지금이죠. 지금 담요바지를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네. 근데 오버랩 때문에 뭐가 교복을 입어. 그럼 과거로 오케이. 그러면은 여학생 모습 아내가 좀 나이가 들었는데 오버랩 되면서 과거로 넘어갔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렇게 읽어줘야 돼. 영화 보듯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철호가 고생시켰어. 아내가 오버랩 때. 오버랩 몰라. 뭔가 했어.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은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입 독해할 거야, 이거. 이입이 전혀 안 돼. 이입 계속 깨져. 기술을 머릿속에 접목을 해야지 그거를 자꾸 깨져 나오게 하는 요소로 만들면 안 돼요. 이해가 가요? 간단해요. 그래서 극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법들을 넣어가면서 머릿속에 영화를 한번 상영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소설하듯이 체크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 좋아요. 뭐 예시는 이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쭉쭉쭉쭉 넘어갑시다. 중간중간에 있는 예문들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넣어놨는데 걔네들도 한번 쭉 읽으면서 쌤이 시켰던 게 어떻게 접목이 되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하라고 넣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볼 거는요. 문제 해결 행동 강령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 어떻게 풀 건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메타인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메타인지 뭔지 아니?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건데 네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공자는 논어를 통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것이 곧 알미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다 상관없고 결론적으로 뭐 서술 지식, 전략 지식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이거 내가 강의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써놓긴 했는데 그냥 쉽게 갑시다. 자, 먼저 스스로를 좀 아세요. 내가 뭘 못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작을 못하면 화작에서 어디를 못한다. 문학을 못하면 문학에서 어떤 파트에 약하다. 그게 이제 1차예요. 내가 뭘 못하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은 쟤는 저게 되는데 나 왜 안 되지? 내가 뭘 못하냐. 어디서 자꾸 막히냐.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생각 없이 그냥 풀고 틀리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해 독해 파트 있죠. 이해 독해 틀리고 선생님 저 문학 못해요 하고 다음날 또 이해 독해 또 공부를 안 하니까 틀리는 거거든. 이해 독해를 틀렸다는 거는 표현법이나 이런 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풀고 틀리고 하면은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해 독해를 몰라. 자꾸 틀려. 그러면은 그럼 표현법 쫙 주세요. 한번 외워버리게. 샥 외워. 그리고 다시 도전해. 그럼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지 생각 없이 문제집 푸는 게 최악. 뭘 못하는지 알고 그게 보충이 돼야지 다음에 맞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못하는지 알았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지 선택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숙제도 똑같아요. 숙제도 풀 때 너가 항상 뭘 많이 틀리는지 내가 모르니까 스스로 진단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전 시가를 자꾸 틀려요. 그러면은 고전 시가를 좀 많이 공부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개념어를 좀 외워야겠어요. 그것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야. 너가 개념어를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거를 진단하고 필요한 거를 채워야 된다는 거. 이해 갔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못하는지 좀 점검해라. 그래서 내가 항상 시키는 게 지금까지 풀었던 거 쫙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자꾸 틀리지? 분석해. 아, 2번을 계속 틀리네? 2번은 항상 양식이 같은데? 그러면 이 양식을 왜 계속 틀리지? 이 양식을 채우려면은, 그럼 다시 다음 단계. 이 양식을 채우려면은 뭘 공부해야 되지? 이거 공부하면 채워지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문제 찾고 해결하고, 문제 찾고 해결하고, 문제 찾고 해결하고. 됐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중간 확인하는 거 3번.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메꿔졌냐.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게 이만큼 있으면은 그 중에 문학이 요만큼 있어요. 근데 문학에서 여기를 못했어. 여기를 채우고 훈련하고 채우고 훈련하고로 했어. 나중에 계속 여기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좀 됐나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게 3번. 전체적으로 봐. 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 비해 오히려 더 잘하네? 그럼 다른 파트에 구멍 있나 찾을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 더 머리 나가면 공부, 수능 공부 전체적으로 빈칸 채우기를 가야지 습관적으로 야 이건 내가 약한 파트야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은 꼭 그런 애들이 있다고. 예전부터 선생님 저 예전부터 고전 시가를 못했어요. 고전 시가를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고전 시가는 모두에게 어려워요. 물론 자기가 고전 시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 하지만 하면은 채워지는 수준이에요. 수능으로 나오는 수준은 아주 어려운 걸 바라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예전부터 고전 시가 못했어요 하는 애들이 뭘 바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숙제로 빼주세요 그래요. 반대가 돼야 돼요. 고전 시가 제가 못했어요. 고전 시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좀 메타인지인데 역 메타인지가 생겨버려요. 하기 싫거든 못하면. 이해 갔죠? 이 과정이 좀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허용 가능성입니다. 문학 문제 풀이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요. 확실한 게 없거든요. 확실한 게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오늘 북창을 열어. 자, 북쪽에 이제 창문을 열었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서 앉은 뜻은 자, 그러니까 내가 산을 보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맨날 변해. 근데 산은 옛날부터 푸르렀어. 그러면 사람은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사람. 사람은 맨날 변해. 산은 푸르렀어.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지금? 산이 좋아, 사람보다. 고요하고 너그러워서 수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네. 되게 겸손하네. 마음이 본식, 산을 사랑했어 내가. 그래서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묻힐 거야. 자, 내 품이 넘어갈게요. 해봅시다.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있어 다리 놓는 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의 낮, 죽어있을 때의 밤과 연결돼 있어. 그럼 왜? 살아있을 때도 산을 살 거고 죽어도 거기 묻힐 거니까.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치 한 이파리 산긋한 산냄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면서 꿈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라고 했어요. 산 너무 좋아 이런 내용이야 그냥. 그랬을 때 이게 문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쟤 한번 보자고.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제 고민에 빠진다고. 불변? 그러니까 너네들이 제일 많은 불변? 불변이라는 단어 없었는데 그거 다시 올라가 봐. 야, 불변 어디 있어 이거? 젠장, 불변이 없어. 불변이라는 단어가 없어. 같은 단어가 안 나오면 두려움에 떨어 그냥. 그치? 불변이 없잖아. 됐어요?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저거는 맞는 표현이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허용 가능성. 얘네에서 불변이라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대놓고 나오지 않았는데 선생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놓고 안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걸 읽으면서 불변?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이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맨날 변해. 하지만 태고부터 아주 겁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푸르렀어. 이 정도면 불변이지. 허용해줘야 돼. 이해갔어? 이게 뭐야? 허용 가능성이에요. 허용할 수 있냐? 허용할 수 없냐? 자, 2번 같은 경우도 좀 보자. 자, 2번. 자,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산이 인간의 덕성, 인간의 덕을 표면화해 겉으로 드러내는데 집중한대. 누가? 산이 이제 적극적으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여긴다. 맞아, 틀려?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근데 산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말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이제
허용 가능성이 아주 넓은 사람인 거죠. 개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예요? 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뭘 해준 건 아니야. 내가 산한테 느낀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허용하기 힘들다. 이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봐봐.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줬어.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아까 이어줬다 했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또 헷갈려. 죽음 이후에 함께, 산에 묻히긴 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안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묻혀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느낌이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다. 이게 허용해야 돼. 허용해야 되는 거. 허용해야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이 3번까지만 볼게요. 방금 본 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야 돼. 왜? 다 맞는 말 같아. 또는 다 틀린 말 같아. 다 맞는 말 같다라는 거는 내가 너무 관대해. 다 맞는 말 같아. 다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시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일반적인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뿔만 안 오면 정확히 나와요. 산에 대해 부정적인 거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그런 건 쉽잖아. 허용 가능성도 따질 필요도 없어. 왜? 산이 나쁘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잖아. 근데 이거 봐. 다 플러스야. 근데 어디까지인데? 그 산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나한테 주어졌는데? 산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이만큼 허용할 수 있어. 1, 2, 3, 5, 1, 3, 4, 5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근데 2번만 여기 살짝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정확히 잡아야 돼. 근데 다 맞는 것처럼 보이면 다 안고 가는 거야, 그냥. 너무 관대해. 틀린 말을 찾질 못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지 맘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깐깐한 거야. 자기 맘대로 해석해놓고. 그 기준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뭐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표현법과 효과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가나다 중에서 이제 2개 엮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뭐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는 안 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시 한 번만 볼게요. 푸는 건 아니에요. 이걸 좀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A의 제1수 초장은, 그러면은 끊어줘야 돼요. 이럴 때. 끊어주고, 1수 초장이 유사어휘 반복하는지 찾고, 또 끊고, 리듬감 있는지 찾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거. 2번도 마찬가지. A의 제2수 초장. 오케이. 얘만 봐야 돼. 왜? 자, 2수 초장이 아니고 2수 중장에 있는데 막 그거 연결시키고 이러면 난리 나요. 초장에만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끊고 얘랑 제1수 종장의 시상. 얘는 연결되나?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냥 흐르르르륵 읽으면은 틀려요. 끊어서 하나씩 체크하는 거야. 얘가 얘를 이어받아서 자연친화적이냐? 그럼 1번. 얘가 얘 이어받았나? 2번. 얘네가 이어받은 게 자연친화적인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예. 이거. A의 제2수 초장이 제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았나? 확인. 이어받았네? 근데 그게 자연친화적이야? 확인. 이렇게. 이해 갔죠? 다 끊어가지고 하나 봐줘야 돼. 됐죠? 이렇게 뭐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연결은요, 간단해요. 보통 고전소설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런 거예요. 뱃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관계, 오경낭자전이겠죠?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그러면은 놀라워했는지 확실하게 놀라워했다는 근거. 왜냐면은 항상 내가 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틀려오는 애들한테 뭐 시키냐면 이거 어딨어? 밑줄 그어. 하면은 못 찾거나 정확하지 않은 걸 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 예. 그러다가 답은 어떤 거겠어? 그러면은 없거나 반대거나 아니면은 조금 말이 다르거나.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연결해야 돼. 이런 거 안 돼요. 읽다가 아까 있었던 것 같아. 안 돼요. 이거잖아.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 갔어? 내용 묻는 거는 확실히 어디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 갔어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뿔제로마. 이거는 쉬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 뿔제로마. 특히 이제 고전 시가에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뿔제로마로 얘가 자연이면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지만 자연이랑 묶여있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단어를 문제에서 물어도 아까 플러스였는데 그럼 자연. 이렇게 풀면 풀려요. 그렇게 풀라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들 어떠하려 저런들 어떠하려 뭐 초야우생이 초야우생 모르는데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말이요? 라고 해서 하나도 몰라 하지만 얘네들이 천석고왕을 고쳐가지고 뭐해? 그러면 안 고쳐도 되네? 그럼 좋은 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라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이 다 좋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초야우생? 이래. 뭐 어때? 그러면은 얘도 그럼 좋은 거네.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쭉 내려요, 쭉 내려. 이거 중간중간 다 봐야 돼, 다 읽어야 돼. 자, 그리고 표지의 기능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표지의 기능은 뭐냐면요. 쭉 읽다가 시든 소설이든 보다가 이런 것들 있어요. 기역 작은 정자, 니엇 옛 망양정자리, 뭐 북창 네모, 묵화 네모.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네가 뭐 한다? 문제 낸다. 얘를 문제로 낼 거니까 여기 체크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읽으면서 이거 문제로 나오겠다. 그럼 얘가 왜 문제에 나오지? 얘 뭐지? 얘 무슨 내용이지? 얘 왜 내모쳐놨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그거 집중해야지. 왜냐면 얘가 문제에 나올 텐데 그대로. 그러니까 체크해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읽다가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뭐 A 이런 건 필요 없어. 읽다가 단어 하나에 이런 식으로 체크돼 있으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얘가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라나? 이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기억, 아까 정자 있었어? 그러면 안 돼요. 읽으면서 정자 문제 나오겠네 이따가? 그럼 얘가 왜 나올 만한 그런 소재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됐죠? 그리고 활용 불가한 보기가 있어요. 보기에는 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보기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보기랑 분석하지 말아야 되는 보기가 있었어. 분석해야 되는 보기는 이해독해랑 관련된 거.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보기는 뭐 하라 그랬어? 반드시 분석하고 읽어야 예고편이 된다 그랬죠. 편하게 읽는다고. 근데 어떤 거 있어? 이해독해에 대한 내용을 보기 안에 넣어놓은 거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보기 분석을 먼저 한다 안 한다? 기억 안 나지 너? 보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이입독해 보기랑 이해독해 보기. 자, 이입독해 보기는 뭐냐면요. 그 시나 소설의 내용을 써놓은 보기 있잖아요. 이해 가요? 기억 안 나지? 보기 분석 파트 기억해요? 보기 분석 먼저 해야 된다고? 시나 소설을 읽기 전에? 그건 기억하지? 근데 보기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어떤 보기가 있냐면은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시나 소설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넣어놓은 보기가 있고, 그냥 표현 방법 써놓은 보기가 있다고. 근데 이런 거는 미리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시 내용을 읽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문제 풀 때 써먹으라고 주는 보기라고. 얘는 얘 딸려있는 문제만 풀 수 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보기 그냥 냅다 다 분석해버리면 안 돼요. 이해 갔어? 복습해라잉? 그거 있다, 그 내용. 자,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관련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야,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이거 무슨 시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무슨 시야, 이거? 모르지? 힌트도 없어. 뭐 가나 이런 것도 없어.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할 수 있대. 어떤 대상이 있으면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대.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데? 시 내용, 소설 내용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먼저 읽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 풀듯이 한 문제를 풀 때 처음 읽으면 돼요. 알겠죠? 시 읽기 전에 이거 먼저 분석하고 있으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활용 불가한 보기로 분류된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해라? 선제 분석하지 마라. 선제 분석하지 말고 지문 읽은 다음에 보기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문 읽은 다음에 보기 읽어라.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쉬워요. A와 B 나와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파트별로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죠? 그거는요, 여기서 이게 멈추지 마세요. 아까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그렇게 잡혀 있으면 좀 멈춰서 고민해 보는데, 얘는 그냥 C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쭉 읽고 문제 풀다가 B가 어쩌고 하면은 그때 다시 봐도 돼요. 그때 다시 보면서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아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굳이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처음에 읽을 때 짧거나 내용이 너무 잘 읽혀. 그러면은 근데 그 중에서 B는 유독 이런 내용이네 하고 저장하고 가도 좋긴 한데, 아직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쭉 읽고 문제에서 B 나오면 B 아까 그 내용 중에 이 부분 이렇게 풀면 돼요. 아주 어려울 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지문이 길면은 굳이 멈추지 말고 슝 가고 문제 풀 때만 봐도 된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교재 끝이에요. 이 책에 있는서 시킨 것만 다 해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치? 내가 요구한 게 많아. 이 책 한 권에서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외워야 돼요. 1차 외운다. 2번 외운 걸 억지로 한다. 3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거예요. 젓가락질. 표준 젓가락질 하면은 그 젓가락질 옛날 애기들 그 손가락에 끼우는 거 있죠. 애기들 뭐 하는지 알아요? 그거 끼워주려고 그러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냥 그거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 원형 알아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그냥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막 끼운 다음에 이렇게 찍어 먹어요. 포크처럼. 그렇게 하면 수능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손가락 넣고 아 불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리를 하나씩 빼요. 고리를 하나씩 빼. 예를 들어 표현법 이제 다 외웠어. 표현법 펴놓고 안 해도 돼. 표현법 빼고 표현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그러다가 보기 먼저 분석하는 것도 이제 돼. 어떤 보기가 어떤 보기인지도 알겠어. 그럼 하나 빼. 그거는 이제 내가 굳이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해. 나중에는 쇠젓가락을 줘도 그냥 착착착 해요. 그 과정이 돼야 돼요. 근데 제일 나쁜 거 불편해요 선생님 팍팍 찍어 먹어. 그러면 수능장에 가서도 팍팍 찍어 먹는 거야. 이해 갔어? 한 번 길 잘못 들이면 그리고 뭐 젓가락질 고리가 3개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리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지?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젓가락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정석적으로 시킨 거 다 하다가 이건 조금 불편한데 하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바꿔도 돼요. 하지만 아직은 해보고 시킨 거 이 책에 있는서 너한테 요구한 게 겁나 많단 말이야. 그거를 다 하다가 익숙해질 때쯤 바꿔가는 건 괜찮지만 시킨 것도 안 해보고 맘대로 하면은 큰일 나요. 알겠죠? 요구된 게 많아요. 지금 하라고 한 게 뭐 세모부터 해가지고 표현법, 표기법 뭐 엄청 많아요. 알겠죠? 이게 기본서야. 이제 기본서 끝난 거.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야 돼요.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